안녕하십니까. 전 자본시장연구원 노사나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한국 가계 부분의 장기 추세와 팬데믹입니다. 외환위기 이후 지난 20여 년 동안 한국 가계 부분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요.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 잠재력이 둔화되면서 가계 소득 증가율도 둔화되어 왔고 우리 경제의 규모가 커지면서 가계 부채 규모도 커져 왔습니다. 또한 우리 가계의 소비 성향이 감소하여 왔고 최근 코로나 이슈로 인하여서 우리 가계의 소득의 불확실성도 확대되어 왔습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코로나 이후 금융시장의 장기적인 과제를 논의하기에 앞서 가계 부분의 이러한 추세적 흐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목차를 보시면 한국 가계 부분의 장기 추세에 대해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요. 금융위기 이후 이러한 추세 흐름의 변화와 팬데믹이 가계에 주는 영향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서 맺을 예정입니다. 먼저 보여드릴 그림은 한국 가계소득 증가율입니다. 왼쪽 그림을 보시면 가계의 처분 가능 소득 증가율을 나타내는데요. 가계의 처분 가능 소득 증가율이 추세적으로 하락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앞선 세션에서 강현주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경제의 잠재 성장률은 외환위기를 거쳐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추세적으로 하락해 왔는데요. 이러한 부분이 결국 가계의 소득 증가율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은 국민 처분 가능 소득 중에서 가계 소득 비중과 기업 소득의 비중을 나타내는데요. 기업 소득의 비중은 추세적으로 상승한 반면 가계 소득 비중은 추세적으로 하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그림은 가계 처분 가능 소득 증감률을 소득의 원천별로 분해를 해서 그려본 결과인데요. 우리나라 가계 처분 가능 소득 증감률은 임금소득 근로자의 임금소득 증감에 의해 많은 부분 설명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외환위기 이후 고용시장이 축소되고 취업자 중 상용자직 비중이 감소하고 임시직, 일용직 비중이 증가하면서 근로소득이 감소했는데요. 이러한 부분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임금소득 증가세가 추세적으로 하락하고 있는데 이러한 추세적 하락이 우리 가계의 처분 가능 소득 증가율을 증가의 둔화를 주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외환위기와 금융위기 이후 일시적으로 자영업자와 가구의 부분에 창출되는 사업소득 증가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러한 부분이 지속되지 않고 둔화되면서 역시 우리 가계의 소득 증가율을 감소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내용은 우리나라의 가계의 저축률인데요. 금융시장 성장의 원천으로 여겨지는 가계의 저축률이 외환위기 이후 추세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다양한 요인이 있을 수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가계 소득 증가의 둔화는 가계의 저축 여력을 감소시키고 공적 연금의 확대가 가계 저축을 구축한 점, 그리고 고령화 생산 가능 인구 증가의 둔화는 가계의 저축률을 추세적으로 하락시킨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소비자 금융의 발달에 따라 가계 소비의 증대, 또한 교육, 통신, 교통과 같은 선택적 소비 항목들이 이제 필수적 소비 항목이 되면서 우리 가계 소득에서 차지하는 소비의 비중이 커진 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결국에는 가계의 저축률을 하락시키는 점으로 작용했는데요. 또한 실물자산 가치의 상승이 부의 효과를 통해서 가계의 저축률을 감소시킨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국제 비교를 해서 살펴보아도 다른 선진국과 비교해서 우리나라 가계 저축률은 외환위기 이후 급격하게 하락하였는데요. 이러한 가계 저축률의 추세 하락은 일본과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금융위기 이후 가계 저축률이 소폭 반등하였는데요. 이는 여러 가지 글로벌 불확실성 요인이 우리나라 경제의 불확실성을 증가시키고 그러면서 이제 가계의 예비적 저축 성향을 증가시키면서 우리나라 가계 저축률을 증가시킨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번 장에서는 외환위기 이후 가계 저축률 하락 요인을 국내 민간 소비 증감 측면에서 살펴보았는데요. 왼쪽 그림에서 국내 민간 소비 증가율을 여러 가지 거시적 요인으로 분해를 해서 보면
민간 소비 증가율은 소비자 금융의 발달에 따라 가계 신용 증가로 이어지고 이것이 이제 소비 심리 요인을 통해서 가계 소비를 증가시킨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물론 이러한 부분이 카드 사태를 만들어낸 측면이 있지만 이 우리 경제의 성장 추세 반등은 미래 소득 증가에 대한 기대를 통해 소비를 증가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가계 소비 증가가 결국 가계 저축률의 하락 요인이 된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오른쪽 그림에서 외환위기 이후 주택가격 수익률의 증대 역시 부의 효과를 통해 소비가 늘어나면서 가계의 저축 동기를 약화시킨 측면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내용은 가계 저축의 구성의 문제인데요. 우리나라 가계는 주로 부동산 자산과 안전자산을 선호하는 경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왼쪽 그림을 보시면 국내 가계 자산 구성 중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외환위기 이후 추세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이 결국 부동산의 가치, 그러니까 부동산 수익률의 어떤 변화에 따라서 변화 양상을 보이는데 최근에는 금융위기 이후에 이러한 부동산 자산의 비중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의 금융 자산의 구성의 측면에서 보면은 우리나라 가계는 은행 예금과 같은 안전자산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는데요. 금융위기 이후에 이러한 안전자산 예금에 대한 비중이 소폭 감소하면서 저축성 보험의 비중이 늘어났지만은 여전히 우리 가계는 안전자산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제적 비교를 통해 보아도 국내 가계는 다른 선진국과 비교해 부동산 자산의 비중이 유독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특히 미국과 일본의 금융자산의 비중이 부동산 자산보다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OECD 자료를 통해서 확인해 보면 약 65% 정도 가계 자산 중에 65% 정도를 부동산 자산으로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융자산 측면에서 보면 우리나라는 안전자산인 현금 및 예금 비중이 높은 일본과 유사한 형태를 나타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일본과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가계 저축률은 일본과 유사한 추세적 하락 현상을 보이고 있고 금융자산의 구성의 측면에서도 현금과 예금과 같은 안전자산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일본은 부동산 침체기를 겪으면서 가계 자산 구성 중에서 부동산 자산 비중은 감소하고 금융자산의 비중이 증가한 측면이 있는데 우리나라 가계도 이러한 부동산 시장의 어떤 변동에 따라서 금융자산 비중과 부동산 자산의 비중이 달라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다음 그림은 생애 주기에 따른 우리나라 가계의 부동산 자산과 은행 예금의 비중을 나타낸 그림인데요. 왼쪽 그림을 보시면은 우리나라 가계의 어떤 연령이 증가하면서 부동산 자산의 비중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미국과 일본과는 좀 다른 형태인데요. 미국과 일본은 가구주의 연령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부동산 자산의 비중을 감소시키면서 금융자산의 비중을 늘리는 측면이 있는데 우리는 이것과는 좀 다른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오른쪽 은행 예금의 비중 같은 경우는 젊은 층, 고연령층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일반적인 모습을 띠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 가계 부분의 여러 가지 추세 흐름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러한 가계 추세 흐름 속에서 금융위기 이후 추세 흐름의 변화, 팬데믹이 가계에 주는 영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말씀드릴 내용은 불확실성의 확대에 따른 소비 둔화인데요. 금융위기 이후 유럽 재정위기나 미중 무역 분쟁, 브렉시트, 코로나와 같은 글로벌 불확실성 요인들은 우리나라 경제의 불확실성을 증폭시키고 이에 따라 가계는 예비적 저축 성향을 늘어나고 이에 따른 소비가 둔화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민간 소비 증가율을 몇 가지 거시적 요인으로 분해를 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우리나라 가계 소비는 외환위기 이후에 소비 심리에 의해서 영향을 많이 받아온 측면과 그리고 성장 추세에 의해서 미래 소득 증가에 대한 기대를 통해서 민간 소비가 증가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와는 다르게 금융위기 이후에는 이런 우리나라 경제의 성장 추세가 꺾이면서 미래 소득 증가에 대한
기대가 또 하락하게 되고 이러한 부분이 소비 둔화로 이어진 측면이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여파로 인한 소비 심리 둔화는 가계의 예비적 저축 성향을 증가시켜 자발적 소비 감소와 사회적 거리두기를 두는 시기 동안의 비자발적 소비 감소를 통해서 올해 1분기 소비가 급격하게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2분기를 살펴보면은 정부의 어떤 재난 지원 정책이나 이런 부분이 결국 소비를 심리를 자극해서 반등시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국내 가계 저축률은 추세적으로 하락하였는데요. 이러한 흐름 속에서 금융위기 이후 우리 경제의 성장 추세 하락과 불확실성 증가에 따른 소비 둔화는 가계 저축률을 반등시킨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코로나 기간에도 가계 단기성 대기자금인 요구불 예금이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팬데믹에 의한 불확실성의 지속 여부는 향후 가계 저축률의 증감을 결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내용은 가계의 소득 증가에 대한 소비 민감도인데요. 왼쪽 그림을 보면 우리나라 가계 소득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는 평균 소비 성향이 금융위기 이후 추세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에서 가계의 소득을 일시적인 소득 증감과 지속적인 소득 증감인 항상소득 증감으로 나누어 항상소득 증감에 대한 가계의 소비 민감도를 살펴보았는데요. 금융위기 이후 항상소득 증가에 대한 소비 민감도가 추세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항상소득에 대한 불확실성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앞서 말씀드린 국내 가계의 소비 둔화의 원인이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를 소득 분위별 연령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항상소득 증가에 대한 소비 민감도 감소는 소득 분야와 연령에 관계없이 공통적으로 금융위기 이후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특히 소득 1분위와 30대 그리고 고연령층과 같은 기본적으로 평균 소비 성향이 높으면서 재무적 현금 흐름이 취약한 계층에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발표에서 보여드리지는 않았지만 이러한 소비 민감도 감소는 자영업자 중 소득 하위 50%인 자영업자 가구에서도 크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결국 아래 그림에서 보여주듯 가계의 평균 소비 성향의 하락으로 나타나는데요. 팬데믹 불확실성이 유독 높았던 이번 코로나 기간에도 팬데믹 불확실성이 증가함에 따라 가계의 소비 성향이 하락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내용은 팬데믹 여파로 인한 가계 소득의 증감인데요. 아래 그림은 특히 활발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40대와 50대의 처분 가능 소득의 증감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내 가계는 팬데믹 여파로 임금 소득과 사업 소득이 크게 감소하였는데요. 가계 이전 소득을 제외하고 보면 40대의 처분 가능 소득은 임금 소득 감소에 큰 영향을 받은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50대의 경우는 코로나 여파에 사업 소득 감소가 큰 것으로 나타나 이들의 처분 가능 소득을 감소시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왼쪽 그림에서 소득을 임금 근로자 가구의 근로소득과 자영업 가구의 사업소득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팬데믹 여파로 인해 임금 근로자 가구의 근로소득 하락폭보다 자영업 가구의 사업소득의 하락폭이 더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향은 50대에서 더 뚜렷하게 나타나는데요. OECD 국가 중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비중이 높은 수준임을 고려할 때 팬데믹 여파로 인한 자영업자의 사업소득 감소가 국내 가계 가처분 소득 하락에 큰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내용은 가계 부채 부담입니다. 왼쪽 그림을 보시면 2016년부터 우리나라 가계의 부채 규모는 금융자산의 증가 속도보다 빠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빠른 가계 부채 증가는 가계의 원리금 상환 부담을 증가시켜 가계 소비 둔화의 원인이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오른쪽 그림에서 도시근로자 가구의 월 평균 이자 비용은 2018년부터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한국은행 보고서에 의하면 소비 위축 압력이 가중되는 우리나라 가계의 이자 상환 비율, 즉 가계 소득에서 이자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의 임계치를 2.5%로 추산했는데 2018년 이후 이자 상환 비율이 이 임계치를 넘어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팬데믹 기간에도 이 임계치를 웃도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이 팬데믹 기간 동안 가계 신용의 증가와 가계 소득의 하락은 향후 가계 이자 상환 비율을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되어 소비를 둔화시킴과 동시에 가계 저축 여력도 감소시킬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논의한 내용 중 가계의 추세적 특징을 정리하면 가계 소득 증가율은 우리 경제의 성장 추세 둔화와 함께 하락하였고 가계 소득 흐름의 불확실성도 확대되었습니다. 최근 코로나19는 이러한 추세를 더욱 가속화시킬 것으로 판단되어 장기적으로는 우리 경제의 성장 추세 회복과 단기적으로는 팬데믹 여파에 큰 영향을 받고 있는 자영업 가구 및 실업 가구의 소득 흐름 안정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계저축률은 추세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왔는데요. 물론 최근 가계저축률이 소득 불확실성 때문에 소폭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가계 소득 증가로 인한 요인보다는 불확실성 증가에 따른 가계 소비 둔화로 인해 나타난 측면이 크고 여전히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팬데믹 기간 동안 가계 소득 감소와 가계 신용의 증가는 장기적으로 가계저축률을 하락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가계저축의 구성에 있어서도 우리나라 가계는 부동산 자산과 안전자산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자산의 유동화 측면, 수익률 측면에서 은퇴 후 가구의 현금 흐름에 우려 요인이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실제로 왼쪽 그림을 보시면 OECD 국가 중 우리나라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가율과 노인 빈곤율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는 점은 은퇴 후 가계의 현금 흐름이 취약하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낮은 가계저축률, 부동산 자산과 안전자산에 대한 편중은 은퇴 후 가계의 현금 흐름 개선에 일정 부분 장애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 그림의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30대에서 50대 가구가 현재 소득을 기준으로 소득의 25%를 저축했을 경우 약 3분의 2가량이 은퇴 후 적정 현금으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나타나는데 우리나라 가계 저축률을 증대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최소 어느 정도 가계 저축이 필요할까요? 끝으로 우리나라 평균 근로자의 목표 소득 대체율을 60%, 즉 평균 근로자의 임금이 250만 원으로 가정했을 때 약 150만 원의 소득 대체율을 60%로 잡고 가정했을 경우 공적연금과 퇴직연금을 25년간 납입할 경우 이 연금의 소득 대체율이 목표 소득 대체율인 60%에 약 14% 정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목표 소득 대체율 달성을 위해 평균적인 근로자 소득의 약 14% 정도의 가계저축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더욱 문제인 점은 연금 가입 기간과 가입률, 그리고 납부 비중을 고려할 때 연금 사각지대에 놓여 있을 가능성이 큰 현재 은퇴 직전의 고령층 가구나 자영업자의 경우 은퇴 후 현금 흐름에 취약할 수 있어 이러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한 논의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특히 팬데믹 이후 은퇴 후 가계소득 증대를 위한 금융시장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